안녕하세요.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최저임금위원회인데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너무 잘 잤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주제로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긴장감이 좀 사라진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최저임금 투쟁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제일 큰 쟁점, 우리나라 최고 연봉이 신동빈 롯데회장이던데 최저임금의 882배더라고요. 사실 소득격차 문제가 최저임금의 가장 큰 주요한 쟁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회의장에 못 들어오도록 정부랑 사용자 측이 차등 적용, 저는 차별 적용이라고 하는데 요걸 강조하면서 연막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해를 뚫고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과 실질임금 삭감에 맞서서 대폭 인상 주요 쟁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사라진 최저임금위원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빌런이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 일단 공익위원들이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뽑은 공익위원들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책임위원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요게 쟁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최저임금 회의를 밀실에서 정할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 공개해라 라는 것이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그냥 자기들끼리, 저도 그 자기들에 속해 있는데요, 27명끼리 이제 정하게 되는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법안이 한 28개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법안인데 이 액수를 정하는 회의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중계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생중계하면 노동자 위원들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들이 최저임금 위원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위원들도 다시 국민들로부터 검증받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이 결정하는 과정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 선출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인재 위원이 이제 공익위원인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재입니다. 근데 이인재 위원이 쓴 논문에 보면 최저임금위원회 필요 없고 어차피 이거 정권이랑 대통령이 정하는 거다, 공익위원들이 정하는 거다 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논문에 따르면은 최저임금이 윤석열 정부가 정하는 건데 그렇게 운영하시겠냐, 윤석열 청부 최저임금을 결정할 거라는 의혹이 있지 않겠냐라고. 그랬더니 이제 위원장님이 최저임금 위원장이 되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합의 정신에 따라서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정치를 할 때 목대가 매우 무겁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속 밀실에서 결정되는데, 그리고 이제 노사공이 이제 모두 발언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최저임금위원들이 새롭게 왔기 때문에 짧게라도 여기에 오고 가거나 이야기 소개를 좀 하고 그 정도는 좀 공개를 해서 최저임금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운영에서 협의한 상황에서 국민과 같이 거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사전 협의를 좀 따라해 주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알 거리가 있는데 어떤 위원들이 왔고 어떤 생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왔는지 정도는 30초 정도라도 혹은 1분 내라도 밝히는 것이 지금 모여있는 언론 노동자나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회 언론 공개 이런 거나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협의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공개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첫 자리이고 또 위원들이 어떤 포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건 사전 협의가 안 됐더라도 위원장님이 재량으로 그 정도까지는 공개를 하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국가안보를 다루는 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저기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익위원 모두 발언이 끝나면 오늘 회의는 공개는 거기까지 하는 거고요. 박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추후에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를 안 좋게 안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요구를 하는 거는 제 개인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고 노동자들의 요구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생각. 그럼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이후에 다시 비공개로 회의 진행이 됐잖아요. 예. 혹시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이제 최저임금법 5조 1항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시급, 1급, 주급, 월급으로 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한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5조 1항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망과 같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망은 시급, 1급, 주급, 월급으로 표시하기 힘든, 계산하기 힘든 노동자, 예를 들어 도급 노동자의 경우에는 생산고, 그러니까 생산 성과에 따라서 도급임금제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같이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이 발끈을 하셔가지고 도급임금 관련해서 할 말은 많지만 지금 하진 않겠다. 하지만 심의안건으로 정식으로 올리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 간행상.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아니 최저임금위원회 간행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최저임금 법 위에 있냐, 법에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화가 나셨는지 지금 위원의 말을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하냐, 아니 법에 있는 거를 논의하자고 한 거다. 뭐랄까, 회의장이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공의위원 분들이 이제 개입을 하셨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다음 전원회의 때 도급임금 논의를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심의 올린 대로 통과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도급임금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용자위원 중에 또 한 분이 나와가지고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도 14시간 일한다. 그러면은 뭐 자영업자도 최저이득제 이런 거 보장해야 되냐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착취당하는 자영업자는 그런 요구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 제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사용자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고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래서 공개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월 4일에 2차 전원회의가 결정됐고요. 그때까지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 차별 적용 반대, 산입범위, 적용 범위 확대, 요거에 대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서 2차 전원회의 때 강하게 주장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마이크가 있나? 예.